안녕하십니까, 홍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필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임대차 신고가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4년 동안 유예하다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5월 말일부로 종료를 하고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신고가 필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재 조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내용들 가지고 오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임대차 계약 신고제 도입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도입 배경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가 이제 실질적으로 신고가 안 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는 얼마 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고 대상입니다. 누가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절차로 해서 신고를 하는지 그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입니다. 도입 배경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인데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 도입 배경을 보면은 실거래 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을 시키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를 하고 불법 거래 방지 및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목적이 있는 거고요. 실거래 정보 투명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를 시키는 거고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합니다. 임대차 관련 법적 보호를 강화를 하고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에 기여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제도의 실용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과태료 계도 기간이 종료를 합니다. 25년도 5월 31일 5월 한 달 남았네요. 4월 며칠하고 오늘 4월 29일이니까 5월 말일까지 해서 계도 기간이 종료를 하는데 25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고요. 그리고 계도 기간 동안 미신고 시는 과태료는 일단 면제를 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계도를 하겠다는 얘기고 시민들의 제도 이해와 적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계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기준을 보시면 최소 2만원에서부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최소가 2만원이고 최대가 30만원인데요. 위반 정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고 반복적 위반 시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위반하지 말고 신고를 해라 라는 의미인 거고요. 자, 그럼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신고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주택임대차 계약 중 일정 기준을 요게 중요하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 사항입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인데요. 일단 보증금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6천만 원을 초과했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세가 됐건 반전세가 됐건 전세 계약 포함해서 6천만 원만 초과되면은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된다. 지방이라고 해서 금액이 낮고 서울이라서 높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역별로 차등 없이 무조건 6천만 원만 넘으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약하다가 변경 계약을 해서 보증금의 변동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별로 해서 다 합산해서 전체 금액이 6천만 원이 초과했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월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 기준은 기본적으로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었을 때 신고를 합니다. 월세 전환 계약도 포함이고요. 보증금과 월세 변경 시에도 가능하고 월세 인상 시에도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월세가 30만 원 갔다가 35만 원 올랐다.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월세가 3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신고를 해라. 적용 계약에 보면은 일단은
신규 계약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갱신 계약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임대인이 변경이 됐다든가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이 매매가 돼서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임차인의 변경 계약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임대료 변동, 임대료가 증감이 있었을 때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30일 이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어디 가서 신고를 하는지는 한번 보시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흔히 말하는 주민센터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가능하고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면서 대면 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 관련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친절하게 설명을 하니까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 서류는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임대차 계약서 갖고 가셔서 전입 신고 하시면서 임대차 거래 신고까지 같이 해주세요 하면은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RTMS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RTMS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24시간 동안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아무 때나 신고가 가능하고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하게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으로도 간편 인증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알림 기능으로 신고 기한 내에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신고 제도의 주요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변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확정일자 부여를 통합 처리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제 확정일자가 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 신고만 하고 되면은 확정일자까지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차인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돼서 편의성이 증대되고요. 문자 발송이라든가 알림톡으로도 활용합니다. 신고기한 임박 시 알림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활용하고, 신고 누락 예방 효과가 있고요.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합니다. 원스톱 신고 기능 도입으로 해서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고요. 신고 누락을 할 수 있는 방지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신고 정보 공개 및 활용은 어디에다 활용을 하냐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공개하고요. 그리고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 새로운 임차인들은 여기는 얼마의 거래가 됐었으니까 내 금액이 싼지 비싼지를 그걸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지자체의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를 할 거고요. 신고제도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신고제도의 주요 변화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자 발송과 알림톡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신고 의무자들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반적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문자 알림톡의 활용법을 보면은 신속성입니다.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고, 신고기한 임박 시 즉시 안내를 하고요. 지연 신고를 방지를 하고,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편의성이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의 친화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성입니다.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행정 처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자동화된 알림 시스템으로 신고율이 향상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주의사항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의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혼란이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보시죠. 먼저 임대료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임대료의 변동이 있었을 때 아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죠. 기존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 시
똑같은 조건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고요. 확정일자만 받았을 경우는 어떡하냐?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미리 확정일자도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나는 신고 안 해도 되지? 안 됩니다.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돼요.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라고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고 대상 기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금은 6천만 원을 초과했고, 그리고 월세는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두 사람이었으면 합산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세까지 포함된다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언제부터냐면 2025년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하고, 계도기간 이후에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에 과태료가 부과를 하니까 5월 31일 이후부터는 꼭 신고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주의사항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유의할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원활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자 하고요. 먼저 과세 자료와는 무관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과세와 무관합니다. 신고 정보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세금 분과 근거 자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회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태료가 좀 나온다는 거, 불이익은 별도로 없고요. 투명한 거래 정보 구축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를 위한 게 중점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을 할 겁니다. 신고 기한은 꼭 준수를 해주셔야 돼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내에 해야지 하시다가 잊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하시고 나면은 계약서 들고 그날 시간 되시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별도로 시간 내다 보면은 한 달 금방 갑니다. 꼭 그냥 계약하시면서 바로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이제 나옵니다. 이건 날짜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얼마, 두 달일 경우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가 초과됐을 때에서 이제 과태료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한을 관리하라라고 해서 미리 알림톡을 갖다가 설정을 해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 신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하자마자 일찍 신고를 하셔서 과태료 받는 거 없도록 하시고요. 신고 주연 시 최대 30만 원씩 내 과태료가 나온 거니까 3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30만 원 우습게 보지 마시고 꼭 제때 신고하세요. 계도기간 종료 5월 31일까지, 25년도 5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계도기간 꼭 좀 엄수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꼭 신고하셔야 되고요. 기한 내 신고로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허위 신고 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등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약서를 꼭 들고 가세요. 계약서를 들고 가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신고하도록 하시고, 계약 당사자 정보가 맞는지도 그것도 꼭 확인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소 지정 상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오류 발견 시 즉시 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로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사항 신고는 어떤지 한번 변경사항 신고에 대해서 보시면 계약 내용 변경 시에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변경사항도 마찬가지로 변경일로부터 똑같이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보증금, 월세 변동 시는 꼭 필수 신고사항이니까 보증금하고 월세가 변동했을 때는 꼭 신고하시고, 계약기간 변경도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을 연장을 했다, 1년을 연장했다 해서 계약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라든가 임차인의 주소라든가 임대인이 바뀌었다,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도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주소지 변경 등 모든 변경사항은 꼭 포함돼서 변경시 주소가 됐건 인적사항이 됐건 변경사항이 있을 때 꼭 신고를 하도록 하시고, 변경신고 누락 시에도 똑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국토부에서 정하는 메시지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과태료 감소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연계 정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과태료 감소 방안을 검토 중이고, 그리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목표입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내용을 보시면요,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요, 임대차 분쟁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증대될 것이고, 불법 임대 행위가 근절될 것입니다. 공정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토부의 메시지입니다. 임대차 3법이 있었죠. 임대차 3법이 첫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이었습니다. 원래 계약이 2년 계약이었던 건데 2+2로 해서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사용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다 해서 했던 게 임대차 3법의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였습니다. 상한제 뭐냐면 갱신했었을 때 임대료로 올릴 수 있는 게 5% 상한으로 해서 제한을 뒀죠. 5% 이상은 올리지 못할 수 있게 했던 게 이제 두 번째였던 거고, 세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였었는데 요거는 계도 기간을 꽤 오랫동안 뒀죠. 지금 3,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더 이상은 연장은 안 하겠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5월 말일까지 계도 기간 끝나고 25년도 6월 1일부터는 신고가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지금 그 내용인 건데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의 필요성에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도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을 할 것이고요. 불법 임대행위 방지 및 조세 형평성을 제고를 할 것이고, 정확한 주택시장 데이터 확보로 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를 할 것이고, 국민 모두의 협조로 더 나은 주택시장 실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잘못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금액대가 대상인 건지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